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가겠습니다. 2019 청원생명축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축제장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축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청원생명축제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이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내일부터 네. 열흘간 지금 말씀하신 바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곳인데요. 우리 오창에 있는 미래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그럽니다. 사실 9월, 10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가을이 축제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주, 우리 충북에도 뭐 크고 작은 축제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겠습니까? 그중에 특히 이제 청원생명축제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대표 어떤 농특산품 축제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통합청주시 이전에 하다 보니까 횟수는 올해가 11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제를 청원뜰 큰 잔치 열렸네. 청원뜰 큰 잔치 예. 열렸네. 그러니까 우리 청주가 아니라 청원뜰 네. 예, 큰 잔치 열렸네라는 주제로 열흘간 열리는데요. 이 축제 기간 중에 어떤 시집 가는 날이라는 주제 공연이 열리고요. 또 인간의 삶, 생로병사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네, 이 청원생명축제 참 우리 지역에도 큰 축제 중 하나죠. 예. 네, 정말 주제처럼 큰 잔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주제 전시가 있을 거고 또 주제 공연도 있을 거고 체험도 할 거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 청원 우리 청주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품을 거기서 좀 직접 맛보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농특산품 큰 잔치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저께 우리 인근의 청주의 작은 마을에서 가을 음악회를 열었었어요. 네. 제가 기획을 하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노래와 춤과 공연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나라의 예산,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열린 축제를 처음으로 기획을 하면서 느꼈던 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들은 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여는데 그 돈을 지원받지 않으면 축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이 청원생명축제도 청주시가 만약에 축제 예산을 안 주면 이 축제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쓰는 축제, 이벤트 축제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축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특히 청원생명축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주권의 다양한 농특산품 또 어떤 농촌 문화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멋있게 전시와 공연과 체험과 판매 이런 것들로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청주의 친환경 농특산품 이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축제 예산을 빼놓고 축제를 논할 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생명축제 역시 큰 축제이니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았는데요. 네. 이 충북 지역 다른 행사와 비교를 해서 좀 어떤 예산이 얼마큼이나 투자가 됐죠? 실제로 올가을에 청주시에만 투입되는 축제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이요. 예. 네. 또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죠. 그다음에 어떤 대규모로 보면 공예비엔날레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되죠. 한 55억 정도, 60억 가까이 되고요. 네. 제천에서 지난 여름에 열렸던 그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가 25억인데요.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예, 거죠. 공식적으로는 25억이지만 실제로 비공식적, 이 비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행사만을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25억이지만 네. 그 주변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기타 예산이 또 있어갖고 실제로 한 40억 정도 됩니다. 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군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순수 행사. 만을 위한 거고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네. 서포터즈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어가지고 실제로 약 40억 정도 청원생명축제가 예산이 된답니다. 근데 아까 11회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 40억으로 기존했을 때 11회면 440억에 그동안 참 많은 예산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얻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충주에 있는 세계 무술축제도 사실은 10억이 넘는 축제가 됩니다. 보통 시군에서 열리는 이 축제들은요, 보통 5억 안팎 평균 5억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억 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게 공예 비엔날레, 그리고 청원 생명축제, 그다음에 제천 영화제, 충주에 있는 무술축제 이런 것들이 좀 10억이 넘는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축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예산이면 예산으로 축제가 운영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상 목표 관객 수는 또 어떻게 됐죠? 사실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요, 몇 명이 다녀갔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에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는 또 평가의 잣대를 사실 관람객 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언론도 그렇게 또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매일 오는 관람객을 체크를 하고 전년도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는 올해 목표를 한 50만 명 열흘간. 50만 명이요? 예, 그럼 하루에 5만 명씩 다녀가야 되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축제장에 하루에 5만 명이 오면 서비스 또는 어떤 그런 이 관람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사실 5만 명 결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쵸.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축제를 기획을 많이 하고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허수. 그러니까 좀 실제로 아마 하루에 5만 명, 실제로 50만 명 목표 달성을 충분히 했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또 예전의 경우도 보니까는 뭐 50만 명 안팎으로 다녀갔더라고요.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제의 질과 내용과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청주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억대, 공식적으로 25억의 축제 예산을 들이고 그 관람객의 99%가 청주 사람이라면 그게 청원 생명축제의 청주의 농특산품을 홍보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람객 수에만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2019 청원 생명축제가 전국 최대 농축산물 축제다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이게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더라고요. 충분히 뭐 그럴 소지가 있죠. 이제 사실은 보은에는 대추축제, 계산감은 고추축제, 또 어디는 뭐 인삼축제, 농특산품을 활용한 축제들이 자치단체마다 다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원 생명축제의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수십억,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열리는 농특산품 축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 시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잔치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청주에서 축제를 열지 말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청원 생명축제를 열면은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고 서울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는 해외에서 축제할 수도 있죠. 우리 요즘은 뭐 K-팝, 한류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특산품 이런 것들이 많이 외국에 알려지고 있고 충분히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주의 브랜드, 농특산품의 가치를 해외 곳곳에 알리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100년 청주의 어떤 농업 환경을 만드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년에 열흘씩 수십억 들여서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 청주가 보면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는 말 그대로 산업화의 또 문명의 결실이고요. 우리 농촌은 이제 옛 청원군 지역이 우리 농촌인데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마을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은 대부분이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도시의 역사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네. 청주시도 실제로 한 몇십 년밖에 안 됐죠. 근데 농촌의 역사는 몇백 년, 몇천 년이에요. 그 마을의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콘텐츠로 특화하는 마을이 콘텐츠다라는 어떤 특화 전략을 이번 기회에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축제를 잘 치르고요. 잘 치러야지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치르고 어떻게 하느냐면 청주시가 어떤 우리 청주시의 어떤 시골 마을 이렇게 마을이 콘텐츠다. 마을 콘텐츠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이니까 플랫폼이 될 거고요. 네. 그 플랫폼 안에 다양한 어떤 역사와 문화와 생태와 농경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 안에는 뭐 농특산품도 있을 거고요. 이런 콘텐츠를 잘 살려가지고 마을마다 독특한 브랜드와 멋과 그다음에 어떤 그 100년의 미래를 일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참에 하면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그 생명축제를 하면 얼마나 가치입니까? 네. 그 가치가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런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100년간은 생명문화, 100년간은 생명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이 시대가 변하면서 축제도 그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8일 개막을 앞둔 청원생명축제로 인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올 한 해 여러 재해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산민들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도민과 관람객들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운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